교조 신원운동의 여파로 1월산을 떠나 강원도로 병풍바위를 출발해 밤 9시경에 영해부에 도착한 동학도들은 이필제의 명령에 따라 영해부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동학도들이 횃불을 밝히고 함성을 지르며 남문과 서문을 통해 동원으로 향했다. 시위대의 놀란 숙직이 포를 쏘자 이필제는 일시 성 밖으로 후퇴했다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시위대들은 관아에 불을 지르면서 관병을 제압했고 군기도 탈취했다. 갑작스런 시위의 영해부사 이정은 잠을 자다 놀라서 도망가기에 바빴다. 이정은 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위대에 붙잡혔다. 이필제는 이정을 무릎 꿇린 후 죄를 물었다. 영해부사 이정은 영해부에서 부당하게 재물을 탐해 부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자신의 생일에 대소민을 모두 불러다 잔치를 베풀면서 떡국 한 그릇에 30금씩 거두었다. 이정은 영해부에 오기 전에 근무지였던 강원도 삼척에서도 악정을 폈던 인물이었다. 1870년 영해부에 부임한 이정의 행패에 영해부민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필제가 영해부를 교조 신원 운동의 대상지로 삼은 명분은 동학이 동에서 일어나서 동해의 끝인 영해에서 신원을 시작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사였던 이정을 처단한다는 것이었다. 이필제는 이정에 대해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로서 정사를 잘못하여 세상을 어지럽혔다. 백성을 학대하고 재물을 탐하기를 저와 같았으니 내 거리에 방이 나붙게 되었고 시중에는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읍내의 실정이니 내 죄가 어디 가겠는가. 용서하려 하지만 탐관오리인 부사는 의살이 마땅하다. 라고 꾸짖으며 이정을 살해하였다. 이필제는 날이 밝자 공전을 털어 부민에게 나누어 주며 탐악한 부사를 단죄한다고 자신의 거사를 정당화하였다. 영해부를 장악한 이필제는 영덕까지 진출해 봉기를 확대하려 하였지만 동학도들이 반대하자 11일 정오를 지나 읍성을 빠져나왔다. 시위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동학도들은 해산했고 이필제 일행은 해월이 있던 윗대치로 향했다. 동학도들이 성을 빠져나가자 유생들이 모여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14일에는 흥해 군수를 위시해 연일, 장기, 청하의 현감들이 영해로 들어왔고 16일에는 안동과 경주의 병력들이 영해로 들어와 사건을 조사하여 동학도의 소행인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동학도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관군들은 15일에 영양 1월산 윗대치까지 급습했다. 이날 영양 현감이 관병을 이끌고 윗대치를 포위하여 수십 명의 동학도를 잡아들였다. 해월은 도인들에게 각자 흩어져 탈출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황급히 1월산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안동부사 박재관을 안핵사에 임명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동학도들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한 박재관은 전국의 동학도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3월 22일 안동에서 시작된 신문은 6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이때 붙잡힌 동학도가 93명에 달했다. 강원도 삼척과 전라도 남원에서도 체포된 동학도가 있었다고 하니 조정의 동학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훈의 죄를 풀기 위해 일으킨 교조 신원 운동의 결과는 참혹했다. 신문 중 물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죽임 12명, 효수,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음 32명, 자진, 자살 1명 등 목숨을 잃은 자가 45명에 이르렀고 엄령 후 유배된 자가 21명이었다. 영해교조 신원 운동으로 인해 동학의 조직은 괴멸되다시피 되었다. 특히 영양, 영덕 등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동학이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수훈이 죽은 후 해월이 영양 1월산 윗대치에 응거하며 어렵게 일구었던 동학의 조직은 이 사건으로 박살이 나버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해월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영해교조 신원운동에서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이필제가 영해로 들어온 후 박사원과 특히 친했는데 박사원의 아버지는 영해접주 박하선이었다. 영해의 신양이었던 박하선이 동학에 입도해
동학 세력을 늘여나가자 구양들은 박하선을 관에 고발했다. 박하선은 이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필제는 박사원처럼 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세력을 확장해 갔다. 해월에게는 동학교단을 교조신원의 명분으로 끌어들였다. 해월을 비롯한 지도부는 교조신원이라는 명분에 찬성해 동학도를 동원하였지만 이필제는 영해부를 습격한 이후 교조신원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에서는 동학도들이 난리를 일으켰다고 동학 탄압에 들어갔고 해월도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 했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영해교조 신원 운동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풍바위에서 다시 윗대치로 올라온 해월은 영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윗대치에서 신원을 하고 돌아올 도인들의 숙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필제 등이 도착한 15일 영양현감이 관병을 인솔해 윗대치를 급습하자 해월은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해월은 급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해월은 이필제와 함께 1월산 대치를 넘어 우선 봉화군 춘향으로 갔다. 춘향으로 숨은 해월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해월은 강원도 영월의 소미원으로 향했다. 소미원에는 윗대치에 있던 수은의 부인과 자녀들이 신원운동 직전에 이사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신원운동의 내용을 전해들은 수은의 부인은 정선으로 휘신을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조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모면한 해월 일행은 이필제의 안내로 충청도 단양 가산에 있는 정기현의 집으로 향했다. 단양 가산은 사인암과 멀지 않은 곳이다. 정기현의 도움으로 해월은 정석현의 집으로, 강수와 김성문은 영춘의 김용권의 집으로 가서 숨었고 이필제는 김창화의 집으로 향했다. 해월이 있었던 정석현의 집이 어딘지는 분명치 않다. 표영삼은 정석현의 집을 단양 대강면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월은 정석현의 머슴으로 농사일을 하였다. 전국에서 동학도를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월은 마음을 졸이며 지내야 했다. 정석현의 농사일을 잘 해내자 정석현은 해월이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해월은 몰래 윗대치로 가서 가족을 데려왔다. 그러나 5월 들어 지목이 심해지자 영춘에 있던 강수가 찾아와 피신할 것을 권하였다. 해월은 급히 강원도 영월 직동 정진일의 집으로 숨었다. 해월이 정석현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양의 교졸이 쳐들어와서 해월을 찾았다. 간발의 차이로 해월을 놓친 단양 교졸들은 해월의 손씨 부인을 잡아갔다. 윗대치에서 위기를 넘긴 해월은 단양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했다. 직동으로 피신한 해월은 농사를 지으며 강수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숨어 지냈다. 영월 직동은 깊은 산중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이어서 숨어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직동에 은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에 근처에 피신해 있던 영양적주 황재민을 우연히 만나 해월과 강수, 황재민 세 사람이 영월의 직동에서 함께 지내며 지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8월 2일에 이필제와 정기현이 문경의 초곡에서 군창을 습격하다 체포되어 동학에 대한 지목이 다시 강화되었다. 관군은 영월 직동 정진일의 집까지 찾아내 가산을 몰수하고 부인을 잡아갔다. 직동의 안쪽 막골에 있었던 해월 일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태백산 속으로 도망쳤다. 해월, 강수, 황재민 3인은 영월 직동의 뒷산 깊숙이 들어갔다. 이리저리 산 속을 헤매다 물도 있고 넓은 안반도 있는 곳을 찾아 자리를 일단 잡았다. 낙엽을 쓸고 자리를 만들어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었다. 낮에는 땔감과 열매나 풀뿌리 등을 채집하고 밤이면 불을 피워 잠을 잤다. 해월은 영월 직동의 뒷산 어디쯤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월의 고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월은 다시 소미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수은의 둘째 아들 세청의 결혼이 있어 해월은 친척처럼 가장에서 함께 가다 영월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만다. 해월과 강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직동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도원 기서에는 해월이 식량이 떨어져 산중에서 13일을 굶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식량이 떨어지자 황재민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 해월과 강수는 태백산 중에서 초금목피로 근근히 지냈다. 세간의 사정을 알지 못해 산을 내려오지도 못하고 음력 9월을 맞았다. 해월은 도망갈 때 입었던 여름옷으로 추위를 견디며 산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해월은 심한 자책에 빠졌다. 스승인 수은의 뜻을 지키지 못해 교단이 무너지고 수십 명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당시 해월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심각했다. 손을 들어 절벽 위로 올라 서로 돌아보며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할까? 끌어안고 떨어져서 죽는 것이 옳은 듯하다. 고하였다. 강수가 말하기를 형님 말씀이 비록 옳다 하겠으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살아날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만일 하나같이 죽어버리면 뒷날 우리의 이름은 10년 안에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눌님을 공경하고 스승님을 위한 이 돈은 누가 설원하며 그 이름은 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해월이 강수에게 같이 죽자고 할 정도로 영해교조 신원운동에 대한 자책이 컸다. 해월과 강수는 태백산 중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했다. 특히 해월은 자신의 잘못으로 50명에 가까운 도인들이 죽어나가고 교단이 무너져 내리자 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미안함과 스승인 수은의 뜻을 펴지 못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다. 영해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났던 1871년은 해월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해였다. 성강현 문학박사, 동의대학교 겸임교수,